자, 선생님이 한 15분,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뻘소리로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 오늘은 이제 3강입니다. 지문이 조금씩 길어졌죠, 벌써? 길어졌고, 조금 애매한 것도 나와요. 목적, 분위기 심경까지 쉬웠는데, 주장입니다, 주장. 필자의 주장. 그죠? 이제 글의 주제죠, 쉽게 얘기해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갑니다. 여러분 책 35페이지입니다. 자, conflicts, 갈등, 마찰 또는 분쟁, 다툼 이런 뜻이죠. Between the goals of science, 이게 A예요. 과학의 목표와 the need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고 요놈이 주어죠. 그죠? 그래서 result in 요게 동사가 되겠네. 주어가 굉장히 길죠?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제. 잘 봐. 과학의 목적, 목표와 인간의 권리, 인권과 인간의 welfare, 행복입니다. 복지란 뜻도 있고 행복. 인간의 복지, 행복에 뭐 인간의 연구 대상자죠. 참여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사하고 어떤 과학 실험 연구를 하면 표본 집단을 우리가 모으잖아. 그 사람들,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이나 복지, 행복을 보호해야 하는 이러한 필요성, 요구, 이 사이에는 마찰이 일어나요. 그치? 그 사이에 있는 이 갈등, 마찰은요, result in, 어떤 걸 결과로 낳느냐, 뭘 초래하느냐. 자, result in 뒤에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result from 하면 원인이 나와요. 원인. 요거 비슷한 뜻은 요 정도가 되겠죠. 어이쿠. 어떤 결과를 나타니까 우리가 뭐 야기하다, 초래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lead to, cause, bring about 정도 동의어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과학의 목표와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러한 필요성 사이의 갈등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The central ethical tension of clinical research. 임상조사, 임상연구에서의 요게 중요한 말이죠. 중심이 되는 중점적인, 그지? 윤리적 긴장관계, 긴장을 초래합니다. 핵심어는 뭐예요? 윤리적 긴장이야. 즉, 윤리적 문제지. 우리가 항상 어떤 임상실험이나 어떤 과학실험, 어떤 신약실험에서 항상 대두되는 게 뭐야? 인권. 즉, 윤리잖아, 윤리. 그죠? 복제, 뭐 인간복제 이것도 그렇고 윤리적 문제죠. The statement, 이런 말이 있어요. Bad science is bad ethics.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이다. 라는 말은 맞아. 요 말은 맞아. 과학이 나쁘면 윤리적으로도 나쁜 거다. 그 말이에요. Putting humans at risk. 자, 인간을 at risk, 위험하게 하는 것,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 만약 그 연구의 설계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뭐를? 합리적인 어떤 기대. 뭐에 대한 기대입니까? 타당한, 합당한 결과, 발견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대를 허용하지 않을 때. 즉, 어떤 연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이에요. 이 기대할 수 없어서 인간을 좀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절대로 윤리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목적의 명분이 있어도 그 결과를 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거,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과학 연구는, 그래서 인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연구는 무조건 비윤리적이다 이 말이죠. 그치? 자, even a study, 심지어 한 연구가요. 어떤 연구? 주관대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presents no risk, 어떠한 위험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연구가 이게 동사죠 이제. 그쵸? 자, 최소 불편함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제공할 수 있어요. 그 참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위험은 없어도 참여자가 불편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요, is in that sense, 그러한 점에서, 요 말이에요. in that sense,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면에서 disrespectful. respectful은 뭐야? 존중심이 가득한이니까 존중하는, 존경하는 이에요. 그럼 disrespectful은 반대잖아. dis가. 그럼 뭐야? 인간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경멸하는, 존중하지 않는 이겠지. 알겠어요? 자, the statement. 또 어떤 말이 있냐? Good science is good ethics. 좋은 과학은 좋은 윤리학이다. 즉, 과학적으로 좋으면, 훌륭하면 윤리적으로도 훌륭하다라는 말은 하지만 false, 틀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나쁜 일은 윤리적으로도 나쁜 일이야.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과학적으로 좋다고 윤리적으로 다 좋아? 이건 틀린 말이에요. 윤리예요. 가장 중요한 말이. 스터디 디자인, 연구의 설계는요, 과학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동격의 오브죠. 어떤 위험입니까? harming human participants, 인간 참여자를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은, 인간의 참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위험은요, too great to accept, 너무 커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해가요? 우리 too 배웠잖아. 그쵸? 받아들이기엔 너무 거대합니다 하니까 너무 그 위험이 커서 수용할 수 없어요. 비록 achieving the appropriate scientific ends,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단어 시간에. 목적이에요. ends는. 자, 적절한 과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항상 필수적인 목표예요. 한 연구의 필수적인 목표일지라도, 자,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participants까지가 또 주어져. 인간 참여자의 인권과 행복, 복지, 안녕을 보호하는 것은 override, 뭐뭐보다 우선하다, 위에 타 있다니까. 뭐뭐보다 더 앞선다, 우선하다, 우선시된다야. 알았어요? 반드시 과학의 효능성, 효율성보다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인권 보호, 참여자의 인권과 안녕,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시. 즉, 과학적 목표보다 인권, 즉 윤리가 더 존중,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게 주제지. 쉽죠? 네, 여기까지 쉽지? 괜찮죠? 자, 정답. 그럼 우리가 인권, 그죠? 참여자 보호 또는 윤리, 요 말이 들어간 걸 한번 찾아볼까요? 아, 바로 나왔네, 이거. 권리와 복지 보호, 그죠? 5번 그대로 나왔네. 요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본문에 나온 걸 한국말로 그대로 해석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데, 이 필자의 주장 문제도 여러분이 언제 어려워해? 보기가 영어로 돼 있을 때. 그치? 그리고 이 영어가 본문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일 때. 네? 뭐 경제, GDP 상승은 양날의 검이다, 이런 게 막 영어로 막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잖아. 본문에 안 나오니까. 가봅시다. 자, 2번은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작업은 다 해놨는데. 자, 2번은 좀 쉬워서 3번으로 가볼까요? 평가원 연계 지문입니다. 3번 필자의 주장입니다. 역시 보기도 한글이어서 어렵지 않아요. 자, consider,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명령문이에요. 뭘 고려해 봐요? 두 선수가야. 어떤 선수냐면요, 둘 다 대학, college 하면 보통은 우리가 단과대 또는 뭐 전문대, 2년제, 보통 2년제, 3년제 단과대를 college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종합대학, 뭐 자연대, 인문대, 의대, 법대 다 포함한, 예술대까지 포함한 종합대학은 university라고 하죠. 반면에 college는 한 과목이나 한 단과만 집중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을 보통 college라고 해요. 자, 이 대학에서 플레이하기를 원하는 두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대상이 두 개니까 하나는 one이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죠.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머지 한 명은요, goal setting, 목표 설정을 사용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죠?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우리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 교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네.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여러분 입장으로 좀 대입해보면 한 명은 그냥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목표 설정을 한대. 말했잖아 선생님이.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목표가 생기면 계획을 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 계획 나오네. 여기 또 선생님이 한 말 그대로 나와. 선생님 이거 때문에 말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뭐 하려고 목표 설정해요? 계획을 세우려고요. 뭐 할 계획이에요? Stay on track. 꾸준히 유지하려고. 그 트랙에 유지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정진하다. 그치? 계속 머물러 있다 이 말이니까. 그리고 work on. 노력하는 거죠. Specific skills. 어디에다가? 구체적인 능력, 스킬에 노력하는 것. 근데 이 where가 뭡니까?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오케이? 선생님 왜 where예요? 이걸 나타내니까. 그녀가 부족한 스킬 분야에서. 오케이? 됐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한 명은 우리 그냥 뭐 선수인데 공부로 좀 치환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서윤이랑 서윤이 그냥 예로 드는 거야. 서윤이는 둘 다 선생님이 야 상담하게 한 명씩 와봐 그랬더니, 서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야? 열심히 할게요. 서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어디 대학에 무슨 과를 가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2월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3월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영어니까 어떻게 해야게 구체적인 요 능력을 향상시킬게요 라는 목표와 계획이 있다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됐지? 자, both, 둘 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직 후자, the letter는 후자, 뭐야?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생긴 사람이죠. 설정한 사람만 working smart, 똑똑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하는 겁니다. It can be.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주제겠네요. 결국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정진하고 구체적으로 네가 부족한 스킬을 더 연마해라. 그지? 이게 주제야. 실제로. 가봅시다. 먼저 보기부터 볼까요? 진짜로 그런가? 잠깐만. 최고의 손가락, 요 뒷부분에 요거까지 나오겠네. 드라이브란 말이. 일단은 바로 언급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목표나 계획이. 아까 말했잖아요. 자, 근데요, 입 가주어.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가? 의미상 주어죠. 선수들이 뭐 하는 게, 요게 진주어입니다. To work extremely hard.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런데도 지나치게 열심히 일해놓고 not make the progress, 신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요. 어떤 발전? 명사, 대명사니까 목과한대 생략돼 있죠. 그들이 원했던 진전, 발전을 열심히, 정말 극도로 열심히,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전은 하나도 없는 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은요, is drive.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drive는, 자, 요 drive라는 동사가 자동차,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운전하다만 알고 있는데, 차가 없을 때도 이 drive라는 동사는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 우리 drive 하면 운전하다 말고 한국말로도 차를 몰다라고도 하잖아. 그치? 영어로 양치기들이, 양이나 소떼, 목동들이 양이나 소떼를 몰고 가는 거 있지? 그게 영어로 뭐야? 그게 drive예요. 몰다야, 몰다. 어? 우리말로 이런 것도 있지. 야, 내 친구 뭐 민식이가 자꾸, 야, 너는 너무 여자만 밝히고 공부도 안 해. 막,
야, 이 새끼야, 너 왜 분위기를 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분위기나 감정을 어떤 쪽으로 몰고 간다라고 우리말로도 얘기하지. 그것도 영어로 drive야. She drives me crazy. 그녀는 나를 미친 쪽으로 몰고 가니까 나 미치게 만들어. 이런 말이야. 에? 몰고 가다야. 이 몰고 가는 거에 명사형이니까 몰고 가는 힘. 뒤에서 소대, 양대를 몰고 가는 힘이니까 이게 바로 뭐야? 추진력, 원동력이에요. 알았어요? 추진력, 원동력. 추진력, 원동력 다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추진력입니다. 자, 추진력이라는 게 이제 뭐냐? 보세요. Utilizing the mental gear. 정신적 도구를 좀 활용하는 건데요. To maximize gains.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죠? 얻어진 이익이죠. The technical and physical areas. 기술적, 신체적 또는 물리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이익, 얻는 것,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mental gear, 정신적 도구를 활용하는 게 바로 추진력입니다. drive, 추진력은요, provides, 제공합니다. direction, 방향을 제시해요. 즉, 방향이란 goals, 목표입니다. 그리고 sustains effort, 방향을 제공하고 노력을 지탱해주고, 그죠? 이 노력이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And 그리고 creates a training mindset. 그리고 훈련을 하는 마음가짐, 자세야. mindset, 마음가짐, 자세를 만들어내죠. 어떤 마음가짐이자 어떤 자세냐? Goes beyond simply working hard. 단지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그 이상으로의 마음가짐. 알았어요? Drive, 추진력은요, applies direct force on your physical and technical gears. 직접적인 힘을 적용시킵니다. 어디에다가? 너의 신체적, 기술적 장비들에게. 그래서 분사구문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연마하게 갈고 낚아줍니다. 뭐를? 이러한 기술적, 신체적 기어, 도구들을. 그래서 so, 주어, can, 동사 원형이죠.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도록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신체적인, 기술적인 기어들, 장비들이, 도구들이, 그것들이 이제 활력, vigor 하면 힘이야. 활력과 purpose, 목적, 용도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됐어요? While. 반면 욕망,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욕망이라는 desire가 나왔어요. 욕망은요, 당신이 이러한 신체적, 기술적 기어들, 도구들, 장비들을 돌아가게 만들지는 모릅니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더 열심히 돌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네가 이러한 연습을 통해 노력할 때. 하지만 그 반면 드라이브는 그것들을 이미 애초에 처음부터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네가 연습하면서 어떠한 정신적인 마음가짐이나 기술적인 어떠한 장치들을 조금 더 빠르고 더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게는 하는 게 이제 디자이어인데, 애초에 드라이브는 그것들을 이미 장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자이어가 의미하는, 즉 단순히 simply working hard가 아니라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추진력. 그죠? 추진력이 있어야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향이 생기고 노력과 동기부여를 지탱할 수 있고, 그쵸? 추진력이 정답이 되겠네. 요거죠. 드라이브입니다. 정신적 추진력.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조금씩.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한 겁니다. 우리 책에도 보면 별표가 2개죠? 그죠? 자, 4번 넘어갑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필자의 주장입니다. 5번. 23년도, 즉 작년 9월 여러분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예요. 자,
becoming competent. competent가 뭐예요? compete에 경쟁하다죠. 여기 e를 빼고 다시 ent를 붙였어요. 어제 단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ent라는 전미사는 첫 번째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지? 두 번째로 형용사를 만들어요. ent나 ant는 important니까 중요한이잖아요.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형용사가 됩니다. 경쟁하다의 형용사니까 뭐예요? 경쟁력 있는이에요. 에?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그냥 능력 있는 해도 되고 유능한. 자, 다른 우리 문화 말고 다른 하나의 문화에서 유능해진다는 것. 오케이? 유능해진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동명사를 썼죠.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mean의 목적어로 동명사도 to 부정사도 다 올 수 있어요. 동명사가 오면 mean의 원래 의미입니다. 뭐뭐를 의미하다야. 그러나 to 부정사가 오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하기를 의도하다입니다. 의도하다. 동명사 looking이니까 의미하다겠죠. 자, 다른 문화권에 좀 익숙하고 유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looking beyond behavior. 행동을 뛰어넘어 보는다는 걸 의미해요. 행동 이상의 것. to see, 확인하기 위해서. if, to see if 많이 나오는 구문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 말이야. 우리가 이러한 태도, attitudes, 자세, 태도, 마음가짐, beliefs, 믿음, 신념, 그리고 values,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눈으로 보이는 행동 그 이상의 것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태도, 신념, 가치관은 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what we observe, 이게 바로 behavior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동기부여 해주는 것들이죠. 촉발해 주는 것들이죠. by looking,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only at the visible aspect. 자, 오직 눈에 보이는 of culture, 문화의 눈에 보이는 측면만을 바라봄으로써. 자, 유사 어구에 선생님이 조금 표시를 한번 해볼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요걸 좀 여러분들이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티를 좀 낼게요. 흰색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걸 체크할게. 일단은 behavior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attitudes, beliefs and values는 요 놈을 촉발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 what we observe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be the visible aspects of culture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 customs, clothing, food and language도 역시 눈으로 보이는 거야. 겉모습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요것만 바라봄으로써 we develop a short-sighted view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부정적인 말이 딱 나왔잖아. 그럼 슬슬 주제가 잡혀야 돼, 여러분. 알았어? 근시안적인 이란 말이야. 우리는 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요, 결국 근시안적인 어떤 문화, 다문화, 상호 문화 간의 이해에 대한 근시안적인 견해만을 발달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말 요약해 줄게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 옷, 눈에 보이는 문화적인 어떤 관습, 음식, 언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aspect, visible aspect만 바라보면 어떤다? 문화를 이해하는데 short-sighted가 된다잖아. 이해가요? 그럼 요 놈을 뒤집으면 요렇게도 우리가 미리 해석할 수 있나? 진정으로 깊이 있게 문화를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맞아? 그지? 응? 그게 바로 뭐였어? 지금 등장한 거, 처음으로 등장한 건 뭐였어? 요거잖아. 응? 이해가?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럼.
이해갑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지금은 선생님이 수업이니까 이렇게 색깔로 칠했지만 여러분 독해하면서 이렇게 대비돼서 사람이 주장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읽으면서 요놈이 구분되는구나. 근데 필자의 주장은 얘 A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니까 B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주장을 하겠구나라고 개념을 잡아놓고 독해해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해? 알았죠? 해석이 아니라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독해. 자, 갑니다. 그래서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나쁜 말 계속 나오잖아. 빙산의 끄트머리, 일각일 뿐이야. 정말로. If we are to be successful in our business interactions with people who have different values. 봐봐. values and beliefs. 드디어 나오잖아. 그지?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요 구문 하나 선생님 설명하고 갑니다. 자, 접속사 if가 이끄는 조건절이죠. 조건절에 비투용법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요렇게 알아놔. if절에 비투용법이 나온다. 얘는 전부 나중에 선생님이 문법 특강 시간에 비투용법 세상에서 제일 잘 정리해 줄게. 비투용법 말만 들어도 어렵지. 어디선가 한두 번은 들어봤잖아. 졸라 어렵지. 졸라 쉽게 설명해 줄게. 나중에 아주 평생 동안 그냥 선생님 같은 강의를 못 만나볼 거야.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만 얘기할 거야. if 주어 be2 하면 그냥 전부 의도야. 의도. 그래서 만일 주어가 다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 하려면으로 해석합니다. 만일 주어가 투부정사 하려면, 하려거든 해도 되고, 전부 의도입니다. 자, 요걸 알아야 이제 요 구문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하죠. 요거 선생님 말해주기 전까지는 요거 해석이 깔끔하게 되진 않았잖아. 그치? 잘 봐. 그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 관계, 상호관계니까 비즈니스 관계라고 합시다. 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념, 뭐에 대한 about how the world is ordered, 세상이 어떻게 질서 잡혀 있는가? 요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질서 잡혀 있는가? 컬처죠. 에? 문화잖아, 문화.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 문화. 이해가요? 즉, 다른 문화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질서 잡혀 있는가에 관한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무슨 사람들?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지. 이해가? 에? 세상이 질서 잡혀 있는 거에 관한 다른 신념과 다른 관점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동남아 사람들, 뭐 인도나,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 먹잖아.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먹잖아. 그치?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이 어학원에 한 20년 전에 어학원에 근무할 때 선생님이 이제 부장이었어요, 학원에.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제 처음 계약서 쓰면 계약하고 하우싱 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런 거 다 해서 원어민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많이 친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선생님 학원에서 책상 위에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 그거 이렇게 갖다가 입술 닦고 코 이렇게 풀었더니 애들이 기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왜 그러지? 깨끗한 크리넥스, 삼중 막 이건데?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영미권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 있지? 이거는 다 뭐 하는 종이야? 똥 닦는 종이야. 그냥 얘네 문화에서는 우리는 그냥 사각 티슈든 두루마리 휴지든 똑같은 용도로 쓰잖아요. 입도 닦고 얼굴도 닦고 막. 근데 얘네는 그거는 똥 닦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야. 똥 닦는 걸로 입을 막 문지르고 있으니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최근에 본 나 혼자 산다인가? 거기서 뭐 기안84가 여행 가가지고 페루인가? 남아메리카 여행 갔더니 거기 전통 음료 막걸리처럼 발효시켜가지고 물 대신, 물이 탁하니까 아마존강 물이 더러우니까 물 대신 이렇게 먹는 음료를 막걸리처럼 흰색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흰색. 그걸 물 대신 막 쌓아놓고 쟁여놓고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나오더라고.
얘는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었는데 만드는 과정이 뭐야? 동네에 그걸 만들 줄 아는 기술자는 딱 한 명이야. 아줌마인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 열대 과일을 입으로 다 씹어. 뱉어. 씹고 뱉고 해가지고 그래서 발효를 시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더라고. 이런 게 이제 문화의 세상이 어떻게 질서 잡혀 있는가를 바라보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사업적 관계에 성공하려면 이해가? 이해가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below the surface of what it means. 자, 뭐가 하나 빠졌죠? 여기 나왔네. 그러면 then we must go. 우리는요, 그 아래로 가야 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가야 돼. 그 표면 아래로. 어디? What it means to understand culture. 그것이 의미하는 것 아래로. 요거 mean 투부정사 아닙니다. 오케이? 의미하는 것, 그 표면 아래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요 표면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것 아래. 눈에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 심도, 그 깊이 있는 아래도 볼 줄 알아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주제네, 그럼. 그치? 문화와 문화를 이해하고 또 뭐 하기 위해? 시도하기 위해서죠. To see what Edward Hall calls, 에드워드 헐이 The hidden dimension, 숨겨진 차원, 눈에 안 보이는 것, 그죠? 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이 숨겨진 측면들이 바로 뭐예요? Very foundation of culture, 그 문화의 기본이고 기틀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왜 문화가 실제로 눈이 만나는 것, 눈과 만나는 것 그 이상인지. 즉 눈과 만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거 지울게. 밑부분. 눈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이상이야. 이해가? 끝났잖아. 그럼 문화를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 또는 그 아래로 심도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해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치? 자, 우리는요 ten 투부정사가 뭔 경향이 있다니까. 나투잖아. 우리는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이러한 문화적 규범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뭐 할 때까지? 요거 좀 이따 선생님 설명할게요. Not until they violate what we consider to be common sense.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어겼을 때까지는 인데 정리합니다. 야,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 자, 나래의 until B야. 오늘 요거는 선생님 한 5분 정도 공을 들여 설명할게요. 직역하면 여기 나온 거잖아요. B 할 때까지는 A 하지 않다지, 직역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해석 안 할 거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요렇게 하세요. 앞으로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알았죠? 이건 기본 구문입니다. 그런데 요놈이 어법 시험, 학교 내신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약간 비틀어서 독해 난이도를 올리면 변형된 구문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게 뭐냐? until B가 문 들어오면서 A 앞에 있던 부정부사 not까지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not until B. 그리고 뒤에는 도치된 A가 옵니다. 그리고 이 도치는 순서 바꾸기 도치가 아니라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우리 이번 지문에는 요거만 나왔어요. 근데
지문이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요 놈은 내신에도 많이 출제돼요. 서술형이나 서답형에 많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어려우니까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요렇게 과거 시제면 was not until을 문두로 놓고 비합법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not until be 부분을 이때 사이에 넣어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리고 이제 A가 옵니다. 요 A는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는 도치의 반대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평서문 어순이다 라는 말이에요. 평서문 어순. 자, 그럼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해석해 봅시다. 나 하지 않는다 비 할 때까지 하지 말고 요거 하고 나서요. 요거 비로소 이거 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더 자연스럽게 해석된다고 그랬어. 이게 원어민이 받아들이는 언어의 감각이야. 자, 갑니다. 그럼 요거부터 갑시다. 그들이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고 좋은 훌륭한 판단이라고 부르고 사물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걸 위반해야만 위반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뭐야?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문화적 규범을 노티스죠. 이제 난 노티스가 아니라 A 하게 된다니까 알아차리게 된다. 그치? 아까 선생님이 말한 원어민 선생 두루마리 휴지로 입 닦고 이거 보고 나서야 아우 이거 보고 나서야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하고 알잖아. 그치? 아까 선생님 TV로 봤던 입으로 씹어가지고 음료수 만드는 거 그거 보고 나서 문화적 차이를 목격하게 된다. 문화적 규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즉 visible aspect 그지? 요것 이상의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그지? 문화적으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다. 또는 사업적 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사업적 측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기 중 그럼 뭡니까? 어이구 1번이래. 이면이 뭐예요? hidden aspects잖아요. hidden dimension, 숨겨진 차원. 어? 이면. behind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 이면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뒷면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게 바로 이면이에요. 어? 이면. 우리말 어휘를 몰라서 보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이면이 뭐지? 라면하고 냉면은 알아도 이면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에?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 좀 공들여서 5번을 설명했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